어, 제가 왜 사재기를 해서 SP 한다는 거를 막았다고 그랬을 때 정말 잘했다고 했는지. 아메를 하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뭔가를 팔아서 얼마큼을 남겨서 그걸 내가 이득으로 취하는 거를 경제활동이라고 한다면, 아메는 얼마큼 팔아서가 목적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품이 흘러갔냐예요.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제품이 흘러가려면 나의 회원들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정상적으로 흘러가죠. 만약에 사장님이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이번 달에 왕창 사재기를 해서 SP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나도 SP 했어 라고 해서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SP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너스가 탐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나를 채찍질 하려고 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10만원 쓰는 사람, 20만원 쓰는 사람, 30만원 쓰는 사람 이렇게 모여져서 그 숫자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1000만 포인트, 대략 1700만원 정도의 매출이에요. 그 정도가 자동으로 발생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의 SP는 다음 달에 2SP, 그 다음 달에 GP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이번 달에 사재기를 해서 SP를 한다 라고 하면 다음 달에 SP를 하려면 또 2SP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걸 들고 뛰어서 팔아 제낀다 한들 다시 매출을 일으킬 만한 자신 있으세요? 없어요. 아니, 안 그러면 또 사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또 사재기를 시켜야 돼요.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했다가는요, 폐가망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네트워크이라는 거를 짜야 되는 거야.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해요. 네트워크이라는 걸 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입의 속성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그쵸? 완전히 생각을 잘못하신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파이가 이렇게 커져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의 그 수입을 바라보는 속성이, 내가 가치관을 갖고 있던 것들이 직장인의 마인드로 수입을 보던 사람들의 그 시각에서 아메이와, 그리고 사장님처럼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보셨던 그 아메이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보는 아메이를 보면 빨리 매출을 이만큼 내면 될 것 같아. 맞아. 예, 그래서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조금 더 빠르기는 해요. 하지만 주위에 다 그런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거를 사서 집에 쟁여놓고 뭐 하시게? 뒤에 된대지. 그걸 빨러 뛰어다니시다가 사장님 관절염 생겨. 자연스럽게 정말로 나를 좋아하고 이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이게 수입이 자연스럽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발생되는 수입은요,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당장 이번 달에 당장보다는 안정적인 수입이 더 중요해요. 아메이에서는 어차피 평생 할 거잖아. 이번 달 다음 달 죽어라고 팔고 내가 나가 떨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재기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을 이해하고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케팅 이해가 배워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들이 있죠. 수입의 4분면 자영업자, 그 다음에 직장인, 이쪽 마인드에서 이쪽 사업가나 투자가 쪽의 마인드를 못 보기 때문에 아메이가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직장인들은요, 직장인들이 아메이를 보기가 정말 어렵고 또 본다고 해도 늦을 수밖에 없는 게, 직장인들은 지금 일하면은 다음 달에 돈이 생겨. 그리고 그 돈이 생기는 사이즈에 따라서 자기의 몸값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그게 표현하잖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산다고. 맞아. 그거보다 유리지갑이야.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메이 수입이 들어오는 게, 내가 분명히 한 달 동안 아메이를 열심히 사모를 했어. 한 것도 아니야.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톤의 생각만 한다고. 1g의 행동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직장인들이에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사모만 한 사람들이, 그럼 자기는 열심히 한 것 같거든. 그래서 제가 수치화시키라고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아메이를 보니 수입이 별로 없거든. 아니 솔직히 나 혼자 쓴 거 가지고 수입이 많다 그러면 사기지.
그러니까 아메이를 잘 못 봐. 본다고 해도 조금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영업 하셨던 분들이 아메이를 보면은요, 내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회수한다는 개념으로 봐요. 예, 이거는 자산소득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현금 유동성 소득이라고 그래요. 가령 사장님이 집을 하나 샀어. 1억에 샀어요. 1억에 사서 거기에서 만약에 월세가 나온다 그러면 자산 수입이라고 그래요. 근데 1억에 사서 내가 뭐 전철역이 들어온다 해서 만약에 1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1억 5천에서 5천만 원을 벌은 거잖아. 이건 자산 수입이 아니야. 현금 유동성 수입이라고 그래요. 일시적인 수입이야. 근데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은 이 일시적인 수입을 눈이 잘 떠져요. 잘 봐. 저도 이쪽 마인드가 강해요. 그래서 지금도 땅이라든가 집 그런 거 그거 중심으로 봐요. 그거는 자산 수입하고 완전 다른 거거든요. 근데 아메이의 수입은 자산 수입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돼. 그냥 건물이라고 예를 들면 건물을 사서 팔아서 차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건물을 사서 월세를 줘서 월세가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아메이 수입은 그 성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당장 사장님한테 100만 원어치 제품을 팔아서 10만 원을 남겨. 이런 게 아니라 사장님한테 100만 원을 쓸 수 있도록 사장님이 주위에 함께 쓸 수 안내를 해줘서 사장님한테 5만 원 그분들한테 만 원씩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자산 수입을 만들어주면 나한테 일부가 생기는 거야. 100만 원 팔아서 10만 원 생기는 거보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조금밖에 안 생겨. 근데 이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그렇게 사장님과 사장님 주위에 있는 분들 함께 써서 저한테 수입이 한 달에 만 원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가 그거 투입하는 시간이 있어요. 가르쳐 드려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투입하는 시간 동안에 제 노동력은요 환산을 하면 수익 자산이 안 맞아. 안 맞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만 원 팔아서 10만 원 남기는 일회성과 이번 달도 그 다음 달도 사장님이 5만 원 쓰고 저 사람이 10만 원 쓰고 저 사람이 만 원 쓰고 저 사람이 20만 원 쓰고 이렇게 모여진 것들은요 이게 다음 달에도 또 쓰게 되는 거예요. 아메이 제품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만 원 생기네? 그 다음 달에도 만 원 생기네? 1년 동안 생기면 12만 원이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단타로 보고 많이 생기는 일을 하시려고 하면 아메이는 맞지는 않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핀이 갔다가 사라지시는 거예요. 이미 그걸 경험하셨잖아요. 그 푸시를 받아보셨잖아요. 네, 저한테 오셨을 때 그것 때문에 저한테 눈물 지으셨잖아요. 근데 왜 그걸 하시려고 하는 거지? 급한 만큼 내 발이 움직이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1톤의 생각이 아니라 1g의 행동이라고. 내 발이 움직이면 돼요. 근데 발이 움직일 때 경험이 부족하시기 때문에 그 경험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받으시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사장님하고 저하고 둘만 있는 밴드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직도 안 쓰고 계시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약속 그 3가지만 지금도 하고 계시잖아. 그걸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가 길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사장님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그게 이렇게 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 이 방향으로 돌린다는 건 어려워. 근데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이게 1도만 벌어져도 이만큼 딴 데로 가고 있어요. 그걸 다시 돌려오려면 어려워요. 그런데 사장님이 가려는 방향을 이렇게 가고 있다 한 방울씩 저한테 보여주면 저는 그거를 이렇게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실수하는 걸 막아줄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안 해주시면 저는 사장님이 어딘가에 가가지고 이미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서 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약속해달라고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저와의 약속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 3가지 중에서 마지막 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너무 잘 하고 계세요. 마지막 거가 지금 안 되고 있으신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좀 전단지도 뿌린다는 말이 내가 이렇게 경험상을 해도 활력이 있어야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활력이 없으니까 스포도 없고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말하는 무슨 근데 물어볼 게 있어야 이번의 상황도 만약에 그 제품이 없다 저한테 말씀하셨으면 시골로 오시라고 하셨을 거예요. 제가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글로 가셨어요. 상관은 없어요. 어쨌건 글로 갔건 일로 갔건 집사람한테 이야기를 하셨건 저한테 이야기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둘의 생각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필요한 조언을 해드리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은 상관이 없는데 그것조차도 사장님이 혼자 고민하셨잖아요. 혼자 고민할 필요가 없으세요. 왜 팀을 만드는 건데? 제 존재 이유가 뭔데? 제가 어. 카톡에 보니까 나 거기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일단 내가 갈 시간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사모님이 뭐나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준비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게 따님이 여기 있다 보니까 얼굴이 이렇게 여드름이라고 막 이런 네. 거 많이 있어서 그래갖고 우리 동생이 막 그러냐 니 젊은 나이에 왜 그러고 있냐 어느 정도 그래도 자기 몸도 가꾸기도 하고 자꾸 빼고 좀 해야 된다겠다. 동생이 막 뭐라 하는 바람에 그냥 자기가 그냥 해보겠다. 동생이 그 얼굴을 레이저를 있잖아요. 이 얼굴 싹 꼭지를 싹 밟았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 불빛이 있으면은 네. 그게 선크림 발라야 되는데 나는 또 내가 병원에서 뭐 마스크림을 안 끼면 되니까 선크림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거 당장 급해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상관이 없다고요. 어디로 연락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잘 하시는 거야. 아니 혼자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카톡을 하시건 전화를 하시건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 이게 필요해요. 그것처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제품 하나의 도움 요청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움직이신 거잖아요. 근데 그건 제품 하나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적인 방향에서는요. 지금 내가 가려는 방향이 1도만 달라져도요. 전혀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아메이를 성공을 하려면 필요한 몇 가지 자질이 있어요. 그 자질 중에서 일부는 다들 갖고 있어. 근데 나머지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인의 마인드와 자영업자의 마인드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전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지만 저는 제가 자영업도 해봤죠. 제가 직장인도 해봤죠. 프랜차이즈도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의 마인드들을 다 경험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지리도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이 어떤지도 알고 있어요. 제가 SP 넘어가서 GP 갈 때까지 세미나 이론이 저 혼자였어요. 총각 때도 혼자 할 때도 혼자였어요. 그러니까 혼자 오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저는 속이 좋았겠냐고요. SP 무대에 올라갔는데 단 한 명도 제 파트너가 없었어요. 형제네이버 사장님들이 다 축하하셨어요.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웃고 있었어요. 형제네이버 사장님들이 축하해 주는데 정말로 웃어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속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쵸? 이 자리에 함께 있었으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제가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퐁당했지만 그 다음 달 제가 플래티늄 가는 사이에 SP 한번 중간에 퐁당, SP GP 사이에 중간에 퐁당, 그리고 GP에서 플래티늄 사이에 몇 개월의 텀이 있었어요. 퐁당거리는 게. 그러고도 갔어요. 플래티늄 갈 때 내 파트너가 SP 나왔어요. 제가 내 파트너를 여행을 먼저 보냈어요. 그쵸? 저도 여행을 가고 싶었어. 첫 번째 여행을 하와이를 내 파트너를 먼저 보냈어요. 제 여행 접수를 포기하도록 거기를 먼저 보냈어요. 물론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분이. 근데요, 제가 욕심을 너무 부려대면요, 그분도 못 가고 나도 못 가. 지금도 제가 여기로 오면서 누구랑 통화를 하면서요, 제발 시드니 함께 가자. 제발 나한테 상담 좀 해라.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사장님께도 제가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려왔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처음부터 저를 너무 신뢰해 주셨기 때문에 잘하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가 안 되신다. 그게 한 거가 없어서 할 얘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네, 대화가 안 됐기 때문에 방향을 못 잡으시니까 한 게 없는 것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셔야 돼요. 물론 저랑 대화를 한다고 해도 항상 똑같은데요. 지금 저랑 사업을 안 하시는 파트너분 중에 한 분이 몇 년간 제가 가르쳐도요, 앞에서는 네 그래요. 앞에서는. 근데 뒤에서 보면은요,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조차도 하는 게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르칠 게 없는 거야, 이제. 말을 해도 그 다음 진행이 안 되니까 제가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떨어질 텐데. 오래 갔어요. 떨어졌어요. 부러졌어요. 본인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한테 얘기를 해요. 해도 안 된다고. 제가 대놓고 물어봤어요. 뭐 했는데? 라고 했어요. 제 성격 아실 거예요. 저는 지원할 만큼 지원해요. 근데 지원하다 안 되면은요, 탁 놓쳐. 그 뒤로는 저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친구들한테도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을 하게 되면 가입을 하고 제품을 쓰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끔씩 그냥 프로모션도 할 때 그때 내분할로 이렇게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거 지금 당장 5월달이에요. 5월달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거를 하실 수가 지금 있으세요. 지난달에도 9%가 넘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장님의 회원이잖아요. 사장님의 회원이신데 2분의 포인트가 얼마야? 20만 포인트, 3% 넘었잖아요. 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는 게 원래 계획대로라면 9월 달이었죠. 근데 당겨져서 요번 달부터죠. 발표한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게 5월부터 12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사장님의 경우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하실 수 있어. 하신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런 kit이 나와요. 자, 이 조건이 뭐예요? PB 기준이에요. PB. 이게 한 사람이 아니라 레그예요. 레그. 그래프가 안 되세요. 지금 이미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고 따님 있고. 일단 하나만 더 있으면 되네. 동생이 있어요. 예, 그리고 9%. 지금 이미 매달 9%가 나오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 밑에 훅이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아니요, 이 줄에 합쳐서 이미 이 그림이 되어 있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5월 1일부터 이런 킷이 나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목적이 뭐냐고요? 이쪽에 SP. 브론즈. 브론즈 파운데이션 이거를 하는 목적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나 혼자 먹지 말고 같이 먹으라는 거잖아요. 제가 SP를 한다고 그럴 때 막았던 것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SP를 하냐고 사재기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지 마라고 한 것도 혼자 보너스를 가지고서는 뭐 하실 거냐는 거죠. 나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이거 뭐 내가 이거 보너스를 받겠다고 이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SP 한들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SP가 뭔지도 몰라. 나만 혼자 만족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한 번 만족하자고 집에다 싸놓는 제품은요. 내 파트너들이 SP가 저렇게 좋은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내 소비자들이 그걸 인지할 때까지는요.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번 달부터 이게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프로모션 걸었죠. 프로모션 건 목적이 뭐였어요? 9월 달부터 최소한 브론즈 빌더를 넘기려고 프로모션 걸은 거잖아요. 제가 뭐 때문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웍에, 유산균에, 더블엑스에 이거 얼마야 이거? 비싸죠. 거의 70만 원 돈이에요. 제가 이걸 왜 걸었겠어요? 제가 돈이 많아요? 더블 다이아몬드요? 카드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랬지. 이거를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걸 만들어 주려고. 근데 이게 6%가 혼자가 아니네. 여기처럼. 이 6% 있는 소비자 레그잖아요. 이렇게 만드시다 보면 여기서 누군가는 관심 갖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5월, 6월, 7월, 8월 4개월 정도면은요. 이 그림 만들어 간다고요.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보너스가 60에서 70만 원 이상 나와요. 근데 거기에 30%가 더 나오는 거야. 30%의 보너스 업이 되면은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돼요. 100만 원의 수입이 생겨요.
작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내가 혼자 사서가 아니라 나와 함께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가 프로모션을 걸은 게 어떻게 했어요? 이 숫자 세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등, 2등, 3등 한 거잖아요. 사장님이 이번에 실제로 3등을 하셨잖아. 1, 2, 3, 4월 달에. 그러면은 이거를 만들어 가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를 왜 만들려고 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시즌 1을 도전도 가능하긴 해. 근데 수입이 가장 늘어나요. 이 다음에가 문제예요. 이 다음에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라는 게 생겨요. 기존에는 없었던 보너스야. 이게 생겼어요. 이게 엄청난 보너스예요. 플래티넘 이상만 넘어가잖아요. 연말 보너스가 생겨요. 기존에 없었어. 그러면은 내년도에 파운더스가 아니라 그냥 플래티넘만 가셔도요, 연수입이 만만치가 않아요. 핀 보너스에 이거에 넘어가서 30% 업이죠. 핀 보너스 들어오죠. 연말 보너스 들어오죠. 그럼 플래티넘만 가셔도 연봉이 3,500 이상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내후년에 파운더스 플래티넘 가신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요, 사장님 연봉 거의 7천 가요. 기존의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4천 정도였어요. 근데 7천 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를 만들어 드리려고 하니까 첫 시작이 뭐예요?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을 그분들하고 함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번 달부터라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은 버려라. 이게 욕심을 부릴수록 일이 망가져요. 내가 지금도 제 회원 중에 한 분 때문에 욕심을 부려서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근데 본인은 욕심을 부리는 줄 몰라. 욕심이 뭐 같아요? 완전 독이 돼요. 근데 그 욕심이 욕심인 줄을 몰라. 질투도 욕심이에요. 다른 사람 보면 항상 이런 게 있어요. 남의 떡은 커 보여요. 그리고 잘난 척도 욕심이에요. 나만 잘난 것 같아. 딴 사람들은 다 아닌 것 같아. 지금 제 전체 그룹 안에서 활동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저예요. 아니, 스포츠님은 뭐라고 활동이 많은 건 아는데 예. 막말로 다른 파트너 사장님들이 제가 움직이는 거에 4분의 1만 움직여도요,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그냥 SP 쳐요. 근데 제가 근데 지금 순서가 없어. 그게 왜 못 움직이게 되느냐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유도 있고 사정도 있고 핑계도 있어요. 사장님은 지금 사정까지 겹쳐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엔 핑계는 없어. 아니, 하여간 사정이 훨씬 더 강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배우시는 거랑 준비 단계를 제대로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정말 핑계가 돼버리죠. 그 준비 단계가 뭐냐고요? 아메이는 교육 사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배워야 된다고. 지금 마케팅에서 PB니, BB니, 보너스의 개념조차도 아직 잘 정립이 안 돼 있으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립이 돼야 돼요. 정립이 돼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근데 그 정립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다시 말씀드린 대로 저하고 어떻게 커뮤니티 하냐는 거예요. 커뮤니티가 안 됐다고 가정해봐요. 이번에 만약에 안 됐다고 가정해봐요. 혼자 사적해가지고 SP 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나는 그냥 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뭐 동생 이름으로 뭐 이런 내가 필요한 제품을 이래 사면 나 혼자 샀다면 승인이 안 되고 세 사람 이름만 사면 되는 줄 알았지. 그러니까 그래서 6월달에 집에 이사를 하거든요. 그럼 네. 그때 뭐 펜도 사야 되고 네. 지금 인덕션도 사야 되고 저도 이사를 하고 싶어요. 저희 집 와보셨잖아요. 코딱지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 안에서 미팅을 했었어요, 홈미팅을. 거기서 네, 그 안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짐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현숙 씨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공간이 안 돼서 미팅하던 테이블 다 뺐어요. 근데 지금 AP에서 미팅이 안 되니까 미팅 공간이 다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고민 많아요. 그래서 좀 무리하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어요. 근데 인천 지역이 좀 비싸, 여기보다. 광주 싸요.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천 지역이 더 비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로 옮겨버리면 여기서 강남 가는 거라든가 천안 가는 인천 가는 거 다 문제가 돼. 그래서 인천 지근에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인천 지근 쪽은 다 가격이 좀 해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옮기면서 작은 데로 옮기는 거 의미가 없어요. 미팅 공간이 확실히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약간 무리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 굳이 그걸 또 옮겨야 되냐? 여기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도. 그냥 다 보고는 있어요. 제가 원래 했던 그 투잡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땅 본 돈 다 있어요, 저도. 어떻게 움직일지도 보여요. 욕심 나죠. 근데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들 뭐 할 거냐? 일단